오늘 중으로 끝내는 거를 목표로 달려보겠습니다. 네, 아이템 53 갑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기. 타입스크립트 기능보다는 에크마스크립트 기능을 사용하기. 여기도 자바스크립트 얘기일 것 같은 내용인 느낌적 느낌인데요. 바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열거형 이넘이 드디어 나오는군요. 이넘 보겠습니다. 이넘은 자바스크립트 내용은 아니고 타입스크립트에서 쓰는 내용인 것 같고, 열거형 이넘 플레이버 문법이 좀 특이하죠. 객체인 것 같은데 사이에 는이 없고 그냥 이넘이라고 하는 약간 클래스 선언 같은 느낌이고, 안에는 는으로 되어 있고 콤마 나열. 근데 접근은 또 객체처럼 접근해. 근데 또 얘는 플레이버 점 하면은 요런 애들이 등장해. 객체처럼 접근을 해요. 근데 또 이거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괄호 표기법으로 2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스트링으로 해서 사실은 바닐라가 잡히는 그런 거래요. 단순히 값을 나열하는 것보다 실수가 적고 명확하기 때문에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열거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타입스크립트의 열거형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의 열거형은 다음 목록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동작합니다. 숫자 열거형에 0, 1, 2 외의 다른 숫자가 할당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 방법은 원래 비트 플래그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0, 1, 2 외의 다른 숫자가 할당되면 0, 1, 2, 3이 할당되면 위험하다는 건지, 바나나 이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니죠. 0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런 거 아닐까? 0, 1, 1.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하라고요? 1, 2요? 이거 에러가 안 나네? 아무튼 넘어가서 봅시다. 비트 플래그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하는데 비트 플래그가 뭔지를 몰라서 넘어갔고요. 넘어가서 상수 열거형은 보통의 열거형과 달리 런타임에 완전히 제거됩니다. 앞에 예제를 const enum flavor로 바꾸면 컴파일러는 flavor.chocolat을 0으로 바꿔버립니다. 여기가 enum flavor라고 되어 있는데 const를 할당을 하면 이제 flavor라는 얘는 선언 선언이 돼서 요게 0이 돼버린다. 이런 결과를 기대하진 않을 것이며 문자형 열거형과 숫자 열거형이 전혀 다른 동작입니다. 요거랑 다르다는 얘기네요. 넘어가서 preserve const enums 플래그를 설정한 상태의 상수 열거형은 보통의 열거형처럼 런타임 코드의 상수 열건 정보를 유지합니다. 네, 요거는 빌드를 한번 돌려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sc 0301.ts. 네, 요거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놓고 보자. 네, 인원 플레이버라고 했는데 이 플레이버가 그냥 바로 하고 다 날려버렸네요. 그리고 즉시 실행 함수로 감싸서 플레이버는 있거나 플레이버이거나 혹은 빈객체를 넣어주는 형태로 해서 객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객체 안에 이게 뭐야? 플레이버에 초콜릿이 있으면 그 초콜릿이 가리키는
값을 키로 해서 다시 초콜릿을 넣어. 플레이버에 스트로베리가 있, 있으면 그걸로 하고 없으면 11로 해서 플레이버에 11이나 스트로베리가 가리키는 그 거기에 스트로베리를 넣어. 또 바나나는 바나나를 넣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음, 왜 이렇게 어렵지?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가? 뭔가 문제가 있나? 근데 이렇게 가면 플레이버의 초콜릿은 접근을 못하네? 아, 여기서 이거네요. 여기서 이게 있으면 없으면이 아니고 이게 먼저 할당을 해주는 거네, 여기서. 이렇게네요. 이게 두 개가 쪼개진 거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인 거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줄을 이렇게 좀 바꿔보면 이렇게인 거네. 네. 얘를 타고도 이 값에 접근할 수 있고, 이 값을 통해서도 이 값에 접근할 수 있게. 객체가 두 배로 뻥튀기 되는 느낌이네요. 그 키 밸류를 바꿔줘. 음, 그런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그래서 어디 봤죠? 263페이지? 문장 열거형은 런타임의 타입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타입스크립트의 다른 타입과 달리 구조적 타이핑이 아닌 맹목적 타이핑을 사용합니다. 타입스크립트의 일반적인 타입들의 할당 가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구조적 타이핑을 사용하는 반면 문자열 열거형은 명목적 타이핑, 노미널리 타이핑을 사용합니다. 인원 플레이버를 했고 플레이버에 요거 고전에 하기 전에 콘스트로 해놓고 한번 또 보고 갈게요. 콘스트로에서 다시 또 TSC 돌려서 이때는 어떻게 되나. 에런 놔도 되겠지. 에런 하면서 아예 안 되네? 요거 주석해놓고 이래도 안 되나? 아무것도 없네. 컨스트 이넘으로 했더니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여기에 접근하려고 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음, 어떻게 된 거죠? 콘스트로 했더니 이 정보를 싹 날리고 얘네들의 다 그냥 값을 대입한 걸로 끝내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가면 11에 접근 못하나? 아, 이렇게 되네요. 콘스트 열거형은 문자열 리터럴을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스트로베리는 올 수 있지만 반대로 접근은 못한다는 얘기네. 이렇게만 가능하다 이 얘기네요. 이거는 뭐 볼 필요 없고 아까 콘스트 없을 때는 됐었던 거잖아.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해보면 다시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뒤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됐던 거죠. A 값이 읽힌 거죠. 11에 의해서 스트로베리가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음,
연지님이 주신 링크를 지금 볼까요? 봐보죠 뭐. 숫자 열거형. 넘버 타입의 값에 기반한 열거형이다. 열거형을 정의하며 멤버의 값을 초기화하지 않을 경우 0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숫자 값을 갖는다. 디렉션 이넘의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랑 여기에다가 0, 1, 2, 3 대입한 거랑 똑같다. explicit 디렉션. 네. 그 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사우스라는 애는 2일 것이다. 초기화를 이런 식으로 2, 4, 8, 16 해주면 초기화되지 않은 멤버가 섞여 있다면 초기화된 멤버의 값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증가시킨다. 3 해놓고 뒤에가 비어있다 그러면 4. 7 해놓고 뒤에가 비어있다 그러면 8이 된다. 문자형. 문자형. 자동 증가시킨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네. 값 키의 역방향 매핑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방금 우리가 본 요거는 값과 키의 역방향 매핑이 됐잖아요.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다 됐잖아요. 0에서 초콜릿에서 0. 이게 됐는데 문자열에 대한 애는 그렇게가 안 된다. 상수 멤버, 개선된 멤버. 요것도 된다는 거예요? 컴퓨티드로 밸류가 요것도 되는 거 보네. 이게 된다고?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된다는 얘기야? 요게 된다고? 음, 그러면 여기는 미스테리는 이니셜라이저가 없어서 안 된다? 아, 원래는 숫자를 넣었을 때는 여기에 아까 숫자를 넣으면 그 다음 거는 자동으로 그 다음 값을 갖게끔 해줬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가 42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럼 여기가 43이 자동으로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이니셜라이저 없으면 안 된다. 에러를 띄운다네요. 만타임에서는 이렇게 된다. 요거는 아까 우리가 컴파일해서 봤었고 근데 문자형은 역방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된다. 컨스트로 바꿨을 경우 모든 멤버가 컴파일 시간에 알려진 상수값이 열거형의 경우 이넘 키워드 대신 컨스트 이넘 키워드를 사용해 컨스트 이넘 자체가 어떤 키워드이군요. 컨스트 이넘을 사용하면 컴파일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이미 봤죠, 그거는. 멤버의 값은 상수값으로 대체된다. 이 경우를 예로 보면 A는 0이 될 테고 B는 2, C는 4, D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놓고 한번 컴파일 해볼까? 요거 이렇게 대체해서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느린 것 같아.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가야 되겠다. 접근을 못하나? 아, 여기서 이게 빠졌죠. 이렇게. 이러면 완전히 사라지면서 여기에 값만 들어오겠다. 네, 0, 2, 4, 마이너스 4 됐네. 주석으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유니온 열거형, 유니온 이넘, 쉐입 카인드는 유니온 열거형이다. 서클, 트라이앵글, 스퀘어.
멤버 값인 동시에 타입이 된다. 암시적으로 초기화된 값. 문자열 리터럴, 숫자 리터럴. 얘는 멤버인 동시에 타입이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타입 서클에 그리고 타입 트라이앵글에 쉐이카인드 점 그리고 쉐이카인드 점으로 접근되고 그리고 그 타입의 쉐입이라는 거가 서클 트라이앵글 스퀘어 쓸 수 있다. 아까 그 서클 요거 네 이건 뭐 되는 것 같고 다 본 것 같네요. 다시 책으로 갈게요. 그런가 보다 하고선 넘어가면 될 얘기라 다시 맨 처음으로 돌려놓고 어디를 봐야 될까요? 263페이지 아래쪽에 명목적 타이핑은 라이브러리를 공개할 때 필요합니다. 플레이버를 매개 변수로 받는 함수를 가정해 봅시다. 플레이버를 매개 변수로 받는 함수를 가정해 봅시다. 요거다. 스쿱을 플레이버를 매개 변수로 받고 있어요. 런타임 시점에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다음처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호출할 때 바닐라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에러지만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면은 오케이일 거다. 그 얘기인 거고. 그러나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열거형을 임포트하고 문자열 대신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써라. 바닐라. 이처럼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에서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문자열 열거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열거형 대신 리터럴 타입의 유니온을 사용하면 됩니다. 네, 열거형 이넘 쓰지 말고 문자열 쓰세요. 이렇게 타입 유니온 쓰세요. 편안합니다. 리터럴 타입의 유니온은 열거형인 만큼 안전하며 자바스크립트와 호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기에서 열거형처럼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속성.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초기화할 때 속성을 할당하기 위해 생성자의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클래스를 초기화할 때 속성을 할당하기 위해 생성자의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타입스크립트는 더 간결한 문법을 제공합니다. 요 방법보다 더 간결하게 요걸로 된다. 요거랑 비교. 네. 네임 프로퍼티를 굳이 안 써줘도 퍼블릭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예제의 퍼블릭 네임은 매개변수 속성이라고 불리며 멤버 변수로 네임을 선언한 이전 예제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그러나 매개변수 속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입스크립트 컴파일은 타입 제거가 이루어지므로 코드가 줄어들지만 매개변수 속성은 코드가 늘어나는 문법입니다. 요거 TS6을 컴파일 해보면 코드가 늘어나는지가 보이겠죠?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유즈 스트릭트 들어가고 주석 들어가 있고 즉시 실행 함수가 있고 네. 이거 그 타겟을 ES5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 여기에 옵션으로 뭔가 주면은 좀 달라질까? 어떻게 하더라? 타겟 이런 게 있을까? 됐다. 바뀌었네요. 안 늘어났는데? 이렇게 하니까 늘어났다기보다 그냥 원래 자바스크립트라면 이래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죠? 아까 ES5로 컴파일 된 거는 요 내용인데
ES6로 갔을 때는 괜찮아요. 아무튼 넘어가서 매개변수 속성이 런타임에는 실제로 사용되지만 타입스크립트 관점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가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매개변수 속성과 일반 속성을 섞어서 사용하면 클래스의 설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문제점들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클래스 펄슨, 퍼스트 라스트, 컨스트럭터 퍼블릭 네임 그래놓고 디스전 퍼스트랑 디스전 라스트는 네임 스플릿 해주고 있습니다. 펄슨 클래스에는 세 가지 속성, 퍼스트, 라스트, 네임이 있지만 퍼스트와 라스트만 속성이 나열되어 있고 네임은 매개변수 속성이 있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요게 있고 얘는 네임인 퍼블릭으로는 요게 있고 클래스의 매개변수 속성만 존재하면 클래스 대신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객체 리터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적 타이핑 특성 때문에 다음 예제처럼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템 4, 266페이지 클래스 펄슨 그리고 펄슨 이것도 오케이다. 이걸 주의를 합시다. 매개변수 속성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매개변수 속성을 선호하지 않지만 어떤 이들은 코드 양이 줄어들어서 좋다고 하기도 합니다. 매개변수 속성은 타입스크립트의 다른 패턴들과 이질적이고 초급자에게 생소한 문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매개변수 속성과 일반 속성을 같이 사용하면 설계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임스페이스와 트리플 슬래시 임포트 트리플 슬래시 임포트를 사용했습니다. ES 2015 어딨냐? ES 2015가 공식적으로 모듈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타입스크립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듈과 같은 기능을 하는 네임스페이스 키워드를 추가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요거 말하는 거 같네요. 트리플 슬래시 임포트와 모듈 키워드는 호환을 위해 남아있을 뿐이며 이제는 ES 2015 스타일의 모듈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요거는 트리플 슬래시 요거 밑에 요건가? 레퍼런스 요거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책에 예제 파일에 없네요. 그런 거보다 하고 데코레이터 요거요 컴파일하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돌려보죠 뭐 어렵다고 뭐가 나올까? 요거 때문에 안 되네. 그래도 컴파일은 됐어. 똑같이 나오네요. 그렇겠지 이게 주석으로 인식되는 느낌인 것 같아서 네. 넘어가서 데코레이터 데코레이터는 클래스 메서드 속성에 애너테이션을 붙이거나 기능을 추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의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로그를 남기려면 로그드 애너테이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크리에이터 그리고 로그드 그래놓고 펑션 로그드 데코레이터는 처음에 앵귤러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되었으며 tsconfig.js는 experimental decorators 속성을 설정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다가 experimental decorators를 true로 주고 나면 다시 시작하면 이 decorators가 인식이 된다. 현재까지도 표준화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아직도 거기 있나요? 스테이지 프로포절 아직도 프로포절이 있나? 아직도 스테이지 2에 있네요.
얘는 뭐 안 올라갈 것 같아. 데코레이터는 그래서 아직도 비표준으로 바뀌거나 호환성이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노테이션은 가급적 쓰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네, 54. 그 리액트 초반에도 앵귤러 시절에도 그렇지만 리액트가 막 활성화되고 할 때 모벡스가 그걸 많이 썼죠. 데코레이터. 네스트도 그런가요? 음. 네, 모벡스도 요새는 권장하지 않는군요. 네, 아직 좀 약간 위험한 것 같아요. 스테이지 2단계에 오른 지가 언젠데, 3년 됐을 것 같은데? 계속 2단계에 머물러 있어. 음. 아무튼, 아이템 54. 아이템 54. 객체를 순회하는 노하우. 다음 예제는 정상적으로 실행되지만, 편집기에서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브젝트 K인, K인 때문에 그렇겠죠? 해지원 프로퍼티가 아니라서 그러지 않을까? 아닌가? 스트링 형식의 식을 1, 2, 3 인덱스, 네, 얘는 지금 스트릭트하게 1, 2, 3로만 키가 잡혀 있는 상태라서, 근데 4 인으로 돌면 이 K는 그냥 스트링이 되니까, 암묵적인 그냥, 어떤 스트링이 오든지 간에 얘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선 못 찾는 거죠. 이 타입이랑 다르다. K의 타입은 스트링인 반면, OBJ의 객체는 타입이 1, 2, 3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269페이지. K 타입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면 오류는 사라집니다. K in obj 해놓고 요 위에다가 key of type of obj 이러면 오류는 사라집니다. 54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의 K 타입이 1, 2, 3가 아닌 스트링으로 추론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페이스와 함수가 가미된 다른 예제를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가 가미된 다른 예제. 우노도 스트레스. 여기 있다. 인터페이스. A, B, C. A, B, C. 푸. A, B, C. K. 스트링. 첫 번째 예제와 동일한 오류입니다. 그러므로 let K key of ABC 같은 선언으로 오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let K key of type of ABC. type of 아닌가? 이렇게만. 네, key of만. 그래도 안 되네? 여기 컨스트 빼야 되지. 그죠? 이러면 되네. 그러한 오류의 내용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오류가 맞고 또한 타입스크립트가 정확히 오류를 표출했습니다. 제대로 된 오류인 이유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const x 다음 이제 const x 여기 있다. A 문자열 A, B 문자열 B, C 콜론 E, D 콜론 new date, foo x 얘는 A, B, C, D가 제대로 넘어갔으니까 정상. foo라는 함수가 여기 있어. A, B, C. 구조적 타이핑을 해서 이 부분은 추가가 되는 건 상관이 없어. foo 함수는 ABC 속성 외에 D를 가지는 X 객체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foo 함수는 ABC 타입의 할당 가능한 어떤 값이든 매개 변수로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ABC 타입의 할당 가능한 270페이지 객체에는 문자열 스몰 ABC 외에 다른 속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는 대문자 ABC 타입의 키를 스트링 타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네, 포인으로 돌 때 여기는
ABC를 키인으로 할 때 여기 올 수 있는 게 요 문자열 ABC만이 아니라 다른 게 오더라도 상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 타이핑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스트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인 것 같죠? 또한 키워드를 사용한 방법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키오브 ABC를 했을 때 K는 이런데 const V가 ABC 이렇게 하자고 하면 여기는 스트링이나 넘버 K가 A 또는 B 또는 C 타입으로 한정되어 문제가 된 것처럼 V도 스트링 또는 넘버 타입으로 한정되어 범위가 너무 좁아 문제가 됩니다. D에 new date가 있는 예제처럼 이 경우에처럼 이 경우에처럼 D 속성은 데이트 타입뿐만 아니라 어떤 타입이든 될 수 있기 때문에 V가 여기가 요거를 생각하면 스트링이나 넘버로 타입이 잡히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잘못된 추론인 것이고 그러니까 골치 아픈 타입 문제 없이 단지 객체의 키와 값을 순회하고 싶다면 차라리 오브젝트 엔트리즈를 사용합시다. 오브젝트 엔트리즈 있다. 네, 그러면 K는 스트링, 밸류는 any, 에러는 없고 오브젝트 엔트리즈를 사용한 루프가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복잡한 기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객체를 다룰 때에는 항상 프로토타입 오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포인 구문을 사용하면 객체의 정의 없는 속성이 갑자기 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아까 얘기하려던 그거네요. 프로토타입 프로퍼티가 추가가 되어 있을 때 포인문을 돌리면 Z가 갑자기 등장한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실제 작업에서는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의 순회 가능 속성을 절대로 추가하면 안 됩니다. 포인 루프에서 K가 스트링 키를 가지게 된다면 프로토타입 오염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오브젝트 엔트리즈를 씁시다. 돔 계층 구조 이해하기. 시간이 애매한데 조금 더 해도 괜찮죠? 오버를 조금 해도 오늘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조금 오버 해볼게요. 네, 아이템 55 돔 계층 구조 이야기인데 뭔가 에러가 엄청나서 돔 계층은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엘리먼트를 얻기 위해 다큐멘트 get element by id를 사용할 때나 엘리먼트를 생성하기 위해 다큐멘트 create 엘리먼트를 사용할 때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결과가 어떤 엘리먼트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272페이지.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엘리먼트의 돔과 관련된 메서드를 사용하고 엘리먼트의 속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는 돔 엘리먼트의 계층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엘리먼트와 이벤트 타겟에 달려있는 노드의 구체적인 타입을 안다면 타입 오류를 재범행할 수도 있고 언제 타입 단어를 사용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브라우저 API가 돔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리액트나 D3 같은 프레임워크도 돔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DRV의 경계를 넘어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경우를 추적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언뜻 보기에 문제가 없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그러나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수많은 오류가 표시됩니다. 수많은 오류 273페이지. 먼저 이벤트 타입과 관련된 오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 타겟. add 이벤트 리스너 걸고 핸들업 갔을 때 핸들업에서 이업. 여기 이벤트 타겟이죠. 이벤트 타겟 오류를 이해하려면 돔 계층 구조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HTML 코드를 보겠습니다. PID quote and yet it moves 이런 게 HTML 태그가 있는데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콘솔을 열고 이거 해봐야 되나? P 엘리먼트의 참조를 얻어보면 HTML 파라그래프 엘리먼트 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잠깐 해보죠 뭐. 해보자 뭐 까짓 거.
이렇게 넣지 뭐. 어디 들어갔니? 아, 다큐멘트, 바디. 어? 됐다. 네, 여기에 다큐멘트, get 엘림 by id. 그냥 아이디로 하자. 코트. 네, p 잡혔어. p 인스턴스 오브 HTML 파라그래프 엘리먼트 true. 네, 그래서 HTML 파라그래프 엘리먼트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HTML 파라그래프 엘리먼트는 HTML 엘리먼트의 서브 타입이고, 그러면 엘리먼트 또 true. HTML은 엘리먼트의 서브 타입입니다. true. 또 엘리먼트는 노드의 서브 타입이고, true고, 노드는 이벤트 타겟의 엘리먼트입니다. 다음은 계층 구조에 따른 타입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이벤트 타겟, 노드 엘리먼트, HTML 엘리먼트, HTML 버튼 엘리먼트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계층 구조별로 타입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이벤트 타겟은 돔 타입 중 가장 추상화된 타입입니다. 가장 추상화.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고 이벤트를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핸들 드래그 부분에 타겟 L, 여기서 에러. 개체가 널인 것 같습니다. 이벤트의 커런트 타겟 속성의 타입은 이벤트 타겟 또는 널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널 가능성이 있어서 오류를 표시되었고, 이벤트 타겟 타입의 클래스 리스트 속성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또 일단 단언을 해봅시다. 일단 그러면 클래스 리스트가 왜 없냐? 이벤트 타겟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편 이 다운 점 커런트 타겟, 이 다운 점 커런트 타겟은 실제로 HTML 엘리먼트 타입이지만 타입 관점에서는 윈도우나 XML HTTP 리퀘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벤트 타겟으로만 잡혀있다. 두 번째 노드 타입을 보겠습니다. 엘리먼트가 아닌 노드인 경우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텍스트 조각과 주석이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걸 써주지. 여기다가 주석을 넣으란 얘기 아니야. 코트 from 네, 주석 넣었어. 가장 바깥쪽의 엘리먼트는 HTML 파라그래프 엘리먼트입니다. 그리고 칠드런과 차일드 노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키를 해보면 여기에 차일드 노드 노드에는 노드 리스트로 텍스트가 있고 코멘트가 있다. 칠드런은 자식 엘리먼트를 포함하는 배열과 유사한 구조인 HTML 컬렉션 구조다. 반면 차일드 노드는 배열과 유사한 노드의 컬렉션인 노드 리스트다. 노드 리스트 그리고 HTML 컬렉션. 차일드 노드는 엘리먼트 뿐만 아니라 텍스트 조각과 코멘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근데 칠드런은 그냥 태그만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엘리먼트와 HTML 엘리먼트를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타입스크립트 아니죠? 돔스크립트를 보고 있는데 네, 좀 건너뛸게요. 조금 건너뛰어서. 그러나 항상 정확한 275페이지 밑에 쪽에 그러나 항상 정확한 타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큐멘트 get element by id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타입 단원문은 지향해야 하지만 돈 관련해서는 타입스크립트보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이므로 단원문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얘가 제가 아까도 단원문을 썼지만 어디에서 있을까? 아무튼
my div가 div 태그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document get element by id. 여기 있다. 서피스를 잡았을 때 얘는 as html div element라고 그냥 단어를 해주자. 이런 문제가 없다. 이걸 하기 전에는 밑줄이 있었죠. 널 가능성 때문에. 네, div element로 단어를 해줍시다. 스트릭트 널 체크가 설정된 상태라면 document get element by id가 널인 경우를 체크해야 합니다. 실제 코드에서 document get element by id가 널일 가능성이 있다면 if 분기문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아이템의 두 번째 예제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이벤트 타겟 이후에는 다음 오류가 발생해서 클라이언트 X와 클라이언트 Y 여기 있죠? 이 다운 이벤트인데 클라이언트 X를 못 찾아. 이벤트 타겟에 뿐만 아니라 이벤트에도 별도의 계층 구조가 있다. UI 이벤트, 마우스 이벤트, 터치 이벤트, 휠 이벤트, 키보드 이벤트 등등이 있어서 근데 얘는 핸들 드래그는 이벤트로 선언된 반면 클라이언트 Y, XY는 마우스 이벤트 타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입 추론문을 폭넓게 활용해서 277 마우스 다운 이벤트 핸들러를 인라인 함수로 만들면 타입스크립트는 더 많은 문맥 정보를 사용하게 되고 대부분의 오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dd drag 핸들러라고 하는 걸로 함수를 바꿔보면 어디까지 가면 좋을까? 여기인가 보다. 네. 아까 1번에서 봤을 때는 핸들 드래그라고 하는 함수, 콜백 함수만 놔둔 상태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넣어버리자라는 거죠. 엘리먼트를 받아다가 그럼 이 안에서 애드 드래그 핸들러 안에서 요걸 인라이언 한 거지. 요 내용을 요 전체 내용을 여기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추론을 해버려서 추론을 해서 요거 빼놓고 보면 마우스 이벤트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인 거죠. 네, 된 것 같네요. 코드 마지막에 if 구문 여기 if 구문은 없을 경우를 체크한다. 만약에 있다고 확실한다면 단원을 써버리자. 그냥 여기인 거고 끝. 아이템 56. 오랜만에 제가 아는 쪽이 나오니까 조금 신났었는데 다시 56. 정보를 감추는 목적으로 프라이빗 사용하지 않기. 클래스의 비공개 속성을 만들 수 없습니다. 비공개 속성임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봤었죠. 샵 쓰면 되죠. 샵 시크릿. 샵 시크릿. 접근 못해. 그러나 속성에 언더스코어를 붙이는 것은 단순히 비공개라고 표시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속성과 동일하게 클래스 외부로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타입스크립트에는 Public, Protected, Private 접근 제어자를 사용해서 공개 규칙을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타입일 뿐인 거죠. 타입스크립트 키워드일 뿐인 거지. 나중엔 사라질 것이다. 프라이빗 키워드는 사라지고 시크릿은 일반적인 속성이므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279페이지 클로저를 쓰는 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럼 뭐 쓰면 되고요. 280페이지 샵 나오네요. 접두사 샵 얘기 나오고 있고 클로저 기법과 다르게 동일한 클래스의 개별 인스턴스끼리는 접근이 가능하다. 위크맵을 사용한 구현으로 대체가 된다. 컴파일하고 나면. 어쨌든 구현 방식과 무관하게 데이터는 동일하게 비공개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비공개 필드는 자바스크립트 표준화 3단계이고 표준화 됐죠? 이거 프라이빗 필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넘어갈게요. 57. 소스맵을 사용하여 타입스크립트 디버깅하기. 압축기나 전처리기처럼 다른 형태의 코드로 변환하는 도구들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투명하고 직관적이라면 이상적일 것입니다. 코드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마치 타입스크립트 코드가 직접 실행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디버깅을 하면 보게 되는 코드는 전처리기, 컴파일러, 압축기를 거친 자바스크립트 코드일 겁니다. 282. 이렇게 변환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복잡해 디버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디버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우저 제조사들은 서로 협력하여 소스맵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소스맵을 잘 봅시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tsconfig 283페이지 맨 밑에 tsconfig.json에서 소스맵 옵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하고 보면 컴파일러 옵션에 소스맵 true로 주면 소스맵 true로 주면 얘를 컴파일하면 그냥 아무거나 컴파일 해보지 뭐. 17 01.ts 이렇게 하면 될까? 예, 맵 생겼죠? 여기 소스 매핑 URL 요것도 있고. 네. 이제 컴파일을 실행하면 각 TS 파일에 대해서 JS와 JS.map 두 개의 파일을 생성합니다. JS.map 파일이 바로 소스맵입니다. 소스맵이 JS 파일과 같이 있으면 브라우저의 디버거에서 새로운 index.ts 파일이 나타납니다. 이제 원하는 대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고 변수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285. 디버거 좌측의 파일 목록에서 index.ts가 기울림 글꼴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파일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소스맵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고 마무리합시다. 타입스크립트와 함께 번들러나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번들러나 압축기가 각자의 소스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디버깅 환경이 되려면 생성된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원본 타입스크립트 소스로 매핑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용 환경에 소스맵이 유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고. 노드.js 프로그램의 디버깅에도 소스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입 체커가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많은 오류를 잡을 수 있지만 디버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끝. 진짜 챕터 8 갑니다. 가자. 타입스크립트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모던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하기. 요거는 다 패스 해볼게요. 에크마스크립트 모듈 사용하고 있으면 된 거고, 프로토타입 대신 클래스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신 렉과 코스트 사용하시면 되고요. 폼은 대신에 오브 쓰시면 되고요. 배열 메소드 씁시다. 함수 표현식보다 화살표 함수 쓰는 게 좋겠죠? 객체의 쇼트핸드 프로퍼티 그리고 구조분해 할당 쓰면 되겠고요. 함수 매기면서 디폴트 파라미터 쓰라는 얘기고, 프라미스나 콜백 대신에 에이싱크 어웨이트 쓰라는 얘기고, 맵이나 셋을 써보자. 요거는 궁금하네. 유즈 스트릭트 넣지 말래요. ES5에서는 스트릭트 모드가 도입돼서 유즈 스트릭트를 넣으면 원격 모드가 활성화되는데, 타입스크립트에서 수행되는 안전성 검사가 원격 모드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유즈 스트릭트는 무의미합니다. 실제로는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생성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유즈 스트릭트가 추가됩니다. always strict 또는 strict 컴파일러 옵션을 설정하면 타입스크립트는 엄격 모드로 코드를 파싱하고 생성되는 자바스크립트에 유즈 스트릭트를 추가합니다.
즉 타입스크립트 코드에 유즈 스트릭트를 쓰지 않고 대신 always strict 설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맨 밑에 표준화 완성 여부에 상관없이 자바스크립트 표준화 3단계 이상의 기능들은 타입스크립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C39의 GitHub 저장소에서 표준화 관련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이프라인과 데코레이터 기능은 아직 3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조만간 타입스크립트에도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템 59 TS 체크와 JSDoc으로 시험해보기. TS 체크 지시자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미리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타입 체커가 파일을 분석하고 발견된 오류를 보고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나 TS 체크 지시자는 매우 느슨한 수준으로 타입 체크를 수행하는데 심지어 no implicit NA 설정을 해제한 것보다 헐거운 체크를 수행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TS 체크 지시자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한번 볼까요? 이건가? TS 체크 person person의 first는 문자열인데 곱하기 2를 하려고 하니까 산술 연산 오른쪽은 any number big int 또는 열거형이어야 합니다. right hand side of an arithmetic operation. 근데 이게 없으면? 똑같은데? 똑같은데? 근데? 아, 이게 지금 응? 자바스크립트가 아닌데요? 이거 JS 파일로 바꿔도 이게 인식이 된다는 얘기인가? 네, 이게 없으면. 다시 눌러보면. 제 거는 JS에 대해서도 TS를 잡아버려서 타입스크립트가 그냥 프로젝트 단위로 JS든 무시하고 그냥 나 돌려버려서 그런 것 같고, 음, 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되겠네요. 간단한 오류 외에도 다음에 소개하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오류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선언되지 않은 전역 변수, 음, 요거 얘기하나? 달러. 달러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 네, TS 체크가 들어가 있어서 얘가 없으면? 그래서 난 잘 잡아내. 네, 이게 있어서 잡아내는 건 아니라서 TS 컨피그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냥 이런 걸 잡아주나 보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보고 가볼게요. 301페이지 타입 선언 파일을 만들면 오류가 해결됩니다. 여긴가 어디까지 가야 되니? 아니네. 네, 그럴 거예요. 제가 여기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제 설정에 TS 컨피그에 그런 설정은 없는데 그냥 그 전역으로 그런 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 거 이 VS 코드 자체가. 아무튼 알 수 없는 라이브러리 302페이지. 아, 그게 좀 전에 본 게 그거군요. 달러 4번이었나? 달러 이런 거 잡아준다. 타입스 jQuery를 설치하고 나면 오류가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본 문제 age element AGLM 얘는 너릴 수도 있다. HTML 엘리먼트 형식에 밸류가 없다. 음, 이게 지금 JS 파일인데 JS 닥을 이용해서
타입 단어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그냥 tsconfig 설정을 두 번째 줄처럼 해보라고요. 어디요? include 04.js 두 번째 줄에 여기요? allow.js true? 저는 allow.js 안 써놨거든요? 그러면 기본으로 false인데 디폴트가 false거든요? 근데 true를 주면은 볼 수 있다? 그거랑 별개로 저는 그걸 안 줬는데도 이게 나왔다니까요? 아무튼 그냥 JS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JS 파일에 타입스크립트를 적용하느니 이게 지금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이러는 거죠? 이 챕터 전체가. 챕터 8이 그쵸,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TS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주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JS닥을 쓰고 TS 체크라는 거를 어노테이션 달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넘겨보면 뭐 별거 없어요. allow.js 아까 그거였죠. tsconfig 말씀하신 게 allow.js true로 해서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 같이 사용하기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이템 306페이지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동시에 작동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공존하는 방법의 핵심은 allow.js 컴파일러 옵션이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서로 임포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거네요. 그냥 이거는 JS 안에서 타입스크립트 이 타입 체킹을 하는 거는 allow.js 여부랑 상관없는 것 같고 그냥 이거는 JS 파일을 임포트, 서로를 임포트 할 수 있느냐 그건 것 같아요. 넘어가서 기존 빌드 과정에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를 추가하기 위해서 allow.js 옵션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듈 단위로 타입스크립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allow.js 옵션이 필요합니다. 번들러의 타입스크립트가 통합되어 있거나 플러그인 방식으로 통합이 가능하다면 allow.js를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pm install save dev tsc 파일을 실행하고 브라우저 리파이를 사용하여 플러그인으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번들이 된다. 대부분의 유닛 테스트 도구에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스트를 사용할 때 ts제스트를 설치하고 jest.config.js에 전달할 타입스크립트 소스를 지정합니다. 트랜스폼해서 ts제스트 이렇게. 넘어갈게요. 308페이지. 61번. 의존성 관계에 따라 모듈 단위로 전환하기. 점진적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는 모듈 단위로 각기 격파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한 모듈을 걸러서 타입 정보를 추가하면 해당 모듈이 의존하는 모듈에서 비롯되는 타입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존성과 관련된 오류 없이 작업하려면 모든 다른 모듈에 의존하지 않는 최하단 모듈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의존성의 최상단에 있는 모듈을 마지막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는 해당 모듈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타입 정보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네. 마이그레이션 할 때 309페이지 맨 밑에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타입 정보 추가만 하고 리팩터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프로젝트일수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자주 마주치겠지만 당장의 목표는 코드 개선이 아니라 타입스크립트로 전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게 된다면 나중에 리팩터링 할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들어 두십시오. 선언되지 않은 클래스 멤버 참조하는 속성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제거하기 좋습니다. 타입
311페이지. 타입스크립트로 전환하려는 클래스가 너무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충격받을지도 모릅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타입스크립트로 전환하다 보면 잘못된 설계를 발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팩터링을 하면 안 됩니다. 타입이 바뀌는 값. 다음 코드는 자바스크립트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지금 61이죠. 타입스크립트가 되는 순간 오류가 발생합니다. 스테이트. 이거 네. 한꺼번에 객체를 생성하면 간단히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생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임시 원편으로 타입 단원문을 씁시다. as state. 당장은 마이그레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입 단원문을 사용한 것이며, 네, 그렇고 한편 JSDoc과 TS 체크를 사용해서 타입 정보를 추가한 상태라면 타입스크립트로 전환하는 순간 타입 정보가 무효화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트러블 형식, 스트링 형식의 인수는 넘버 형식에 매기면서 할당될 수 없다. 여긴 트러블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스트링인데요. 응? TS체크와 JSDoc은 동작하지 않는다고? 요거 Any로 잡혔고 여기서는 OK라고? 그 얘기네요. 다행히 JSDoc 타입 정보를 타입으로 전환해주는 빠른 수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림 8.5, 8-5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요거를 펑션 더블 요거를 annotate with type from JSDoc 어디 있을까요? 여긴 없는데? 그냥 올려보면 나오나? 빠른 수정 기능 뭔가 뭐 JSDoc이랑 관련된 뭔가 있나 보죠? 뭐 익스텐션을 추가하면 될까? 별로 되면 되는 거보다 싶은 그런 거고. 넘어갈게요. 62로 갈게요. No implicit any를 설정하기. 마지막 단계로서 no implicit any를 설정하면 된다. 이 얘기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끝이네요. 네, 타입 마지막 316페이지 맨 마지막 단만 읽어봅시다. 타입 체크의 강도를 높이는 설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아이템에서 설명하고 있는 no implicit any는 상당히 엄격한 설정이며 스트릭트 널 체크스 같은 설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타입 체크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강력한 설정은 스트릭트 true입니다. 타입 체크의 강도는 팀 내 모든 사람이 타입스크립트에 익숙해진 다음에 조금씩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났군요. 이게 끝이 나네요. 막판에 너무 설렁설렁 건너뛰었나요? 뭐 그렇게 크게 그걸 잘 모르겠어서 건너뛰었는데 그쵸, 책거리